2025년 9월 화요일 밤 MBN 한일가왕전 스튜디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이는 한국 트로트의 심장과 일본 제이팝의 혼이 맞부딪히는 양국의 음악적 자존심을 건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무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한국 정통 트로트의 계승자, 신의 목소리 강문경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무대가 끝났을 때 관객들은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에 압도된 듯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완벽 그 자체, 신의 경지에 오른 가창력이라는 찬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모두가 한국의 압승을 의심하지 않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전광판에 나타난 숫자는 스튜디오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침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66, 34, 믿을 수 없는 숫자였다. 승자조차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압도적인 점수차, 한국 트로트의 자존심 강문경이 일본의 신예 가수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 객석에서는 탄식이 아닌 비명이 터져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길이 기록될 거대한 논란의 폭풍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강문경이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편의 대서사시였고 한 인간이 목소리로 빚어낼 수 있는 예술의 극한을 보여준 퍼포먼스였다. 수십 년간 잘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그윽한 흉성으로 내뱉은 첫 소절은 관객들의 심장을 단숨에 움켜쥐고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음을 내는 기술을 넘어 삶의 희로애락과 민족의 정서인 을 목소리라는 악기에 완벽하게 담아낸 경지였다. 안정적인 호흡 조절을 바탕으로 그려낸 애절한 멜로디는 한 폭의 수목화처럼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특히 절정으로 치닫는 클라이맥스 구간에서 그녀가 폭발시킨 고음은 전율 그 자체였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떨리는 듯한 그녀의 전매 특허, 미세한 비브라토와 만나 노래의 서사를 최고조로 이끌었다. 단단한 흉성과 날카로운 미성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녀의 보컬 테크닉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신의 영역에 가까웠다. 음악 평론가들은 경연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을 감상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동료 가수들은 경외감에 휩싸였다. 이 완벽한 무대의 패배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완벽이라는 찬사 뒤편에서는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일부 음향 전문가들은 최고음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피치가 기준음보다 반이반음 정도 흔들렸던 미세한 오차를 지적했다. 일반인은 결코 인지할 수 없는 거의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수준의 오차였지만 이것이 패배의 빌미가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더 큰 논란은 그녀의 무대 연출에서 불거졌다. 곡의 애절한 분위기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았던 과감한 제스처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 연기가 오히려 몰입을 방해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자에 난 아주 작은 실금과도 같았다. 어떤 이는 그것을 슬픔을 극복하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완벽한 재해석이라 평했지만 다른 이는 그것을 원곡의 감성을 훼손한 치명적인 결함으로 해석했다. 결국 그녀의 보컬 테크닉은 신의 경지였으나 곡 전체의 해석과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무대 연출 사이에서 발생한 이 미세한 불협화음이 훗날 거대한 논란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과 발표 직후 온라인 세상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듯했다. 유튜브 관련 영상 댓글 창에는 목소리만 들으면 역대급 레전드 무대인데 이걸 졌다고? 심사위원단 전원 청력 검사 받아야 한다. 66. 34는 전쟁에서도 보기 힘든 스코어다. MBN은 해명하라. 와 같이 심사의 공정성 자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여론을 지배했다. 팬카페에서는 강문경 특유의 호소력 짙은 저음은 국보급이다. 점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번 패배가 오히려 그녀의 진가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가수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냉정한 분석도 쏟아졌다. 한 유명 음악 커뮤니티에서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기교를 과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상대 가수가 일본의 국민가요급 노래를 들고 나온 순간 이미 전략 싸움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등곡 선택과 무대 전략의 실패를 패인으로 꼽는 의견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특히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샵사인 한일가왕전 승부조작 의혹이라는 해시태그가 반나절 만에 수십만 건 이상 리트윗되며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이는 단순한 팬들의 불만을 넘어 방송사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까지 번져나갔다. 놀라운 점은 일부 일본의 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점수 차이가 너무 과하다, 상대 가수의 노래 레몬을 사랑하지만 강문경 가수의 실력은 정말 괴물 같았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가대항전의 승패를 넘어 경연 프로그램 심사 방식의 공정성이라는 국제적인 화두를 던지게 되었다.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인 강문경이 이토록 충격적인 점수차로 패배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와 팬들의 다양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논란의 이면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문화적 공감대라는 거대한 벽. 상대 일본 가수가 부른 요네즈 켄시의 레몬은 단순히 인기 있는 J-팝이 아니다.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전내추럴의 주제곡으로 수많은 일본인들의 개인적인 추억과 감정이 얽혀있는 문화적 코드와도 같은 곡이다. 전주만 흘러나와도 즉각적인 감정이입이 가능한 그야말로 필살기였던 셈이다. 반면 강문경의 곡은 한국 트로트 고유의 정서인 한을 깊이 있게 담아낸 명곡이었지만 문화적 배경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 감정의 깊이가 100% 전달되기 어려운 해석의 노력이 필요한 곡이었다. 이는 최고의 식재료로 만든 궁중 한정식과 전 세계인의 입맛에 익숙한 피자의 대결과도 같았다. 둘째, 해석의 차이에서 온 미세한 균열. 앞서 언급했듯 강문경의 퍼포먼스는 슬픔을 극복하려는 강인한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원곡의 정서는 체념과 수용에 가까운 깊은 슬픔이다. 이 미세한 해석의 차이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는 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쳤을 수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재해석이냐, 원곡의 훼손이냐는 오래된 예술적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셋째, 대중심사라는 양날의 검. 한일가왕전의 심사위원단은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하지만 대중은 개인의 취향과 곡의 친숙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결국 다수를 차지하는 대중심사위원단의 표심이 익숙하고 편안한 레몬 쪽으로 쏠리면서 전문가적 평가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강문경의 무대는 기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승부에서는 패배한 격설적인 무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그녀의 압도적인 보컬 역량과 예술가로서의 존재감이 국경을 넘어 각인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충격적인 패배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위대한 아티스트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논란은 한국의 트로트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남겼다. 이 밤, 우리는 한 명의 패자를 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목격한 것인지도 모른다.